자, 일단은 뭐 양자의 관계를 좀 학습을 했고, 자, 우리가 정리할 게, 여러분들 본문 기재 137페이지에 그 첨삭 지도에 탈신 공공 관리론이라고 있어요. 자, 요즘 2000년대 이후에 NPM 자체는 다양한 형태에 따라 비판을 받습니다. 자, 작은 정부 형태를 강조하다 보니까 복지 문제라든가 약자를 위한 정부 역할을 지나치게 경시하고 인간미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야, 이 국가 운영 자체를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 이론을 비판할 뭐 새로운 형태 이론들을 다 묶어서 탈신 공공 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요 특징이 좀 나왔는데 뭐 다 가져갈 필요가 없겠지만 몇 가지 형태 정도는 축제해서 가져가자. 137페이지야. 첨삭 지도에 137페이지. 자, 특징에 1번 나온 거 보자. 구조적 통합을 통한 밑줄 분절화의 촉수란 말이 나와. 여기서 분절화는 단절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현재 보자. 우리가 신공공관리를 얘기할 때는 정부의 역할을 자, 방향 잡기 하고 노적기 두 가지 형태겠지. 요 방향 잡기가 바로 이제 정책 기능이야. 정책 이정표, 이걸 정책 결정 기능 상관없고, 이건 지금 얘기한 집행 기능이야.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분리해서 이것만을 하자고 얘기한 거 아니야. 이거는 민간한테 넘기자고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니면 일선 관료 책임자한테 넘긴다든가, 중앙정부 아까는 이것만 하고, 아까 특별지방 행정기관은 이걸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 따로 하니까 문제가 발생해야 하네. 하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통합해서 다 하자고 파악하는 거야. 이게 분절화의 촉수야. 그래서 앞에 나온 게 통합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게 통합된 정부를 뭐라 그러냐? 거기 3번의 총체적 정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과 집행을 다 하는 정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체된 정부의 역할로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신공공관리는 분권이라든가 규제 완화 강조했죠. 야, 아니다. 재집권화, 재규제를 강조합니다. 2번 나왔죠.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자. 신공공관리는 정부의 역할을 민간으로 넘겨 안 넘겨. 그러니까 민간으로 책임을 전가해야 하네. 하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다 하니까 정부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역할과 책임이 명확성을 띄어 안 띄어? 띄는 거예요. 과거에는 여러분들 모호했잖아. 정부가 하는 게 민간에 넘기니까 뭐 책임도 막 전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역할과 책임이 모호 아니야. 근데 이것은 그게 아니야. 역할 모호성의 제고. 됐어요? 그 명확한 안출 관계, 명확한 역할 관계 안출. 안출은 등장시키다 그런 말이에요. 명확한 역할 관계를 등장시킨다. 그 등장을 중시하고 있다 그 표현이고. 5번. 공공과 민간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경쟁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를 인식하자. 그것을 파트너 강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파트너 강조.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직권화. 그 다음에 정부의 역할 자체의 역량이라든가 조정은 통제야. 그러니까 역량이나 통제 이런 것들을 좀 더욱더 강조하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방향만 잡고 이렇게 바라보는 정부가 아니라 지금 얘기한 식으로 많은 집행할 수 있는 역량도 갖고 통제하는 역량도 갖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정부의 정치 행정적 역량 강화. 자, 정치 밑줄. 이제 중앙정부가 여러분들 중앙정부가 뭐도 하자? 타협도 하고 대화도 하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그걸 정치 행정적 역량 강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행만 하지 말고 정부가 타협도 하고 조정도 하고 그런 걸 강조한 거예요. 그 다음 8번에 국가마다 여러분들 역사라든가 환경의 차이점이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신공공관리로는 기업 논리를 벤치마킹하고 외국에서 선구한 기법을 도입하는 거니까 이건 역사나 문화의 어떤 환경의 차이를 인식을 한 게 안 한 게 하는 거지. 그렇게 잘못됐으니까 국가마다의 환경과 역사의 문화적인 요소가 좀 차이점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유의하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특징 8가지 형태가 나왔는데 이게 여러분들 2017년도 사회복지지 구분 문제 처음 등장했는데 이건 앞으로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거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요새 여러분 학회에서 선생님 학회의원 활동하지만은 신공공관리 한물 갔어요. 그거. 이제 그래서 문제가 이쪽 문제가 집중이 될 거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꼭 가져가야 되겠고 이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쭉 넘어가서 어딜 보냐면은
뒤에 우리가 신공공 서비스론을 또 학습을 할 거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형태가 문제 핵으로 구성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건 좀 이따 보고 141페이지. 자, 이번에 가이 피터스가 파악한 정부 모형을 좀 보겠는데, 피터스의 여러분들 국정 경영 모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피터스는 이제 우리가 이제 90년대 이런 얘기합니다. 거버넌스란 이름 하에 여러 학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이론 자체를 제시를 하는데 그걸 이제 연구에서 몇 가지 형태로 분리화시켜 그걸 이론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형태가 나올게요. 참여정부, 시장지향, 탈내부기재, 연성적 정부에서 네 가지 형태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기존에 뭐 전통적 정부를 별도로 정리해놓고 있는데 기존 건 볼 필요 없겠고 네 가지 형태의 정부 모델을 좀 숙지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43페이지 보시면은 피터스가 파악한 정부개혁 모형에서 그 박스가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 형태를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 거기 이제 전통적 정부는 화살표 놓고 박스 배보의 관료제라고 적어라. 배보의 관료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보의 관료제. 여러분들이 박스 배보의 관료제는 나중에 배우면 알 거야. 그러니까 143페이지의 맨 위에 박스에 전통적 정부는 뭐다? 배보의 관료제라고 이해두시면 되겠고.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공부하신 분들 하나만 물어보자. 배보의 관료제는 지배 형태가 법에 따른 지배, 합법적 지배를 강조해야 하네. 그걸 합법적 권위라고 그러죠. 그럼 이전에 지배했던 권위가 전통적 권위라 카리스마적 권위 아니야. 그래서 기존 조직의 문제점은 뭐냐? 너무 지나치게 카리스마적 권위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전통적 권위가 지배했기 때문에 조직에 문제가 발생했고 기존 정부가 실패했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제 진단 규칙 전 근대적 권위라는 말은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신규 자원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하는 게야. 그리고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서 파악한 전통적 정부를 뭐로 이해해두라? 배보의 관료제로 이해두면 딱 맞아요, 여러분들. 알았냐? 옆에 이제 시장정부 모형 나온 거 보자. 자, 이제 시장정부 모형부터 여기 탈내부기적까지가 새로운 정부 모형을 얘기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그 말 그대로 시장의 원리로서 정부를 운영하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조직의 문제점도 바로 뭐냐? 정부의 독점적 공급이 정부 실패를 가져왔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바꾸자? 시장으로 바꾸는 거야. 그럼 시장이란 구조는 자 물어보자. 공급자가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죠. 그럼 각자 권한 가져 안 가져? 가죠. 이 분권화된 시장 체제로 바꾸자고 파악하는 거야. 독점적 공급 구조가 아닌 여러분들 어떻게? 공급자가 많은 그런 분권적 시장 체제로 바꾸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관리개혁 방안도 시장의 민간 부분의 관리 기법을 도입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의 기법 도입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여기까지는 가져가야 돼. 알았습니까? 옆에 참여정부 모형.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시장정부 모형은 바로 신공공관리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대표하는 거고 참여정부 모형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신국정관리론이야. 90년대. 90년대 신국정관리론이 참여정부 모형이야. 그럼 이 조직은 기존 조직의 문제점 자체를 뭐로 파악하냐? 계층제로 해석을 했어요. 계층제. 그래서 이를 대안으로서 구조 평면 조직이야. 아까 제가 인지 공동체를 얘기할 때는 공동체의 관계는 평등이고 수평적 관계를 중시한다고 예설했어요. 그런 수평적인 조직을 보통 평면 조직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걸 수평적인 조직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같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얘기해보자. 그러면 이거는 정부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정부 일방만리의 다양한 집단들이 함께 참여를 해. 이런 참여적 관리를 강조한 기법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TKM 팀제는 수평적 관계에 근거한 참여를 강조한 기법들을 얘기합니다. TKM 팀제를 관리개혁 방안으로 해석하고 있다. 옆에 신축적 정부, 이것을 다른 말로 연성적 정부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말이죠. 연성. 그럼 기존 조직의 문제점을 뭐로 파악하냐? 영속성이에요. 영속성. 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이 바로 뭐다? 가상조직이란 말을 쓰고 있죠. 무슨 조직? 가상조직. 가상조직을 얘기하던 여러분들, 자, 그대로 보자. 워낙 이제 데이비드 말론이라는 사람이 1992년도에 가상조직을 만들어내. 가상조직은 1992년도. 자, 피터스가 파악한 정부개혁 모형은 96년도에 발표가 돼. 그러니까 발표하기 4년 전에 가상조직이 처음에 등장해. 가상조직은 사무실에 없는 허상조직을 얘기하거든.
그리고 이제 얘기했던 게 뭘 얘기했냐면 올스타 여러분들 럭비 무슨 우리나라는 럭비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 시리즈 끝나고 난 다음에 올스타 여러분들 뭐 야구 경기 청백전 그런 거 하는 경우도 있고 축구팀들 여러분들 실업 축구팀들 끝나고 났는데 올스타 청백전 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조직은 물어보자. 영원히가 그 청백전 끝나면 해체가 돼. 해체가 되는 조직이야. 그래서 여기서 파악한 여러분들 영속성을 대신할 구조개혁 방안을 가상조직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보자. 여기 보자. 가상조직을 얘기할 때는 92년도, 이 이론은 96년도. 자, 그러면 가상조직은 이론이 그 당시에 확립됐을까? 계속 실험 중일까?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정책결정개혁 방안의 실험이란 말이라고 그게. 그 말을 그래서 실험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어려해서 미리 말씀드린 거고. 다시 올라가서 관리개혁 방안은 가변적 인사관리야. 가변적 인사관리는 뭘 얘기해? 인력관리를 탄력적으로 한다 그런 말이야. 인력을 쉽게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그게 바로 가변적 인사관리야. 그럼 이것은 여러분들 경력직 공무원을 축소하고 계약직을 확대를 해야 되나 해야 돼?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나온 게 탈내부 규제 정부 무역이란 말이 나오죠. 이건 여러분들 내부 규제가 문제점이야. 공무원 너무 규제하면은 공무원 자체가 규제의 창의성을 억압받고 잠재력도 억압을 받는 거예요. 아까 신공공관리론 자 물어보자. 분권화 강조해야 하네. 규칙이나 절차보다 임무나 사명을 중시하네. 임무나 사명 중심을 재량 중시하는 것처럼 공무원들한테 많은 권한 주자고 파악하는 게야.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존 조직의 문제점은 내부 규제. 너무 공무원 규제하면 창의력 억압받고 잠재력 억압받는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이 규제 자체를 풀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조개혁 방안은 없습니다. 구조개혁 방안을 특별히 제시한 건 없어요. 대신 관리개혁 방안은 관리재량권의 확대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했다? 관리재량권의 확대. 최소한 그 세 가지 형태 정도로 숙지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 강의 들으시는 분들 여기 보자. 내가 독 가운데 가장 무서운 독은 무슨 독? 시독, 시체 썩는 독. 그래서 거기 시장정부 무형 시독 독첩. 됐습니까? 자, 우리가 섬진강 가면 참게가 있다 그랬죠? 게 가운데 참게. 참게 매운탕 먹어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못 먹어봤겠구나. 자, 이거 참게 매운탕이라는 게 있어. 선생님이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동네 여러분들 그 저수지에 가면은 민물개 있죠? 민물개하고 조개. 민물개가 이만해. 그런 게 잡혀서 아주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거기서 여러분들 집속으로 불 펴가지고 애들하고 중학교 때 끓여 먹고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저수지 가면 여러분들 붕어 낚시 있잖아. 붕어보다 피레미라는 건 알아봐냐? 피레미가 잘 잡아. 피레미는 잡히자마자 바로 죽어서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라 두 놈이 우리 한 대여섯 명이 간다고 두 놈이 한 시간에 한 50마리, 60마리 잡아.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피레미 민물고기를 회로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그걸 여러분들 기름 가지고 후라이팬 거 다 가져가 집에서. 그렇게 해서 가방에 책이 없어. 그것만 가져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후라이팬에다 기름 넣어가지고 튀겨 먹으면 진짜 맛있어. 그러다 이제 중학교 때. 그게 참 들어가면 세상이 다 떼고 있는데. 자, 그 생각이 나네. 자, 하여간 이제 섬진강에서 나오고 있는 참게, 참외정부 모형 계층제. 자, 여러분들 그 유명한 연예인 있죠? 요새 결혼해가지고 나오는 애 장신영. 아니면 유명한 탤런트 김신영, 신영, 신축적 정부 영속성. 그런 식으로 좀 외워두면은 머릿속에 남을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죠? 시독, 참게, 신영. 이렇게 외워두시고, 자, 내용 좀 가져가십시오. 가이 피터스 건 좀 정리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자, 그거 봤으면은 이제 넘겨서 어딜 보냐 하면은 페이지 왜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거 다 시험 문제 안 나와. 이건 선생님이 얘기한 것만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자, 페이지 여러분들 154페이지 첨삭 지도에 또 뭐가 나왔어요? 신공공 서비스론.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 탈신공공 관리론과 함께 요새 새로 뜨는 문제가 바로 이걸 알았죠. 그동안 문제는 최근 한 3, 4년 정도는 계속 신공공 서비스론 자체가 또 문제가 계속 나왔거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것과 함께 앞으로 문제가 극히 부상할 게 약한 탈신공공 관리론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형태 정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고. 자, 일단은 그 신공공 서비스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일단은 맨 앞에 보자.
시민적 담론 밑줄. 담론 밑줄. 자, 그다음에 공익이야. 사익이 아니야. 개인의 이익 그런 걸 강조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공익에 기반을 두고 거기에 충실하게 통합되는 행정을 처방하는 모형이다. 거기는 통합이란 말은 전 조화된 그런 말이에요. 조화된. 그러니까 시민적 담론과 공익과 잘 조화되는 새로운 행정의 처방 이론이다.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옆에 봐봐. 이는 정부 실패를 문제로 삼는 공공선택 이론. 아직 안 배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정부 규모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려는,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반론이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반론이자. 그리고 일종의 공공거버넌스. 자, 시장 지향적 정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신공공관리론 아니야. 그래서 이제 시장이 아닌 시장이 아닌 공공이야. 그러한 공공거버넌스 내지 민주적 거버넌스로 불리는 것. 이게 지금 얘기한 식으로 신공공 서비스론이에요. 아까 제가 신공공관리론은 여러분 냉혈한 인간미가 있다 없다? 인간미가 없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비민주적인 조직관리가 만들어진다고. 여러분들 복지나 약자를 위한 정부 역할을 경시한다고.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를 걸 강조하는 거야. 그럼 잘리면은 여러분들, 자, 제가 이런 정부 감축을 할 때 무조건 감축의 이론은 복지 문제야. 그럼 복지 정책에서 복지 예산을 자르고 없앤다는 것은, 정부의 기능을 없앤다는 것은 약자를 위한 정부 역할을 어떻게? 극소화하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극소화하자고 파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얘기한 신공공관리는 당연히 여러분들 없는 자들 자체의 원석을 상하다. 사회 자본주의 국가는 다수가 없는 사람이야, 다수가 있는 사람이야? 다수가 없는 사람이야. 우리 다수, 지금 여러분들 우리 다 없는 사람들이야. 지금 인강 만든 애들 다 못 먹고 못 사는 애들이야. 잘 사는 애들이 여러분들 인강들 안 들어. 안 들어요. 이거 교재만 사면 인강이 공짜냐, 여러분들. 무리 아닙니까? 왜? 없는 다수를 해서 만든 강좌예요, 여러분들. 그죠? 있는 애들은 이거 안 들어. 안 들어요. 개인적으로 전화가지고, 김일 선생, 너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 줄게. 얘 1년만 가입 좀 시켜줘. 그리고 공무원 만들어줘. 그렇게 할까 안 할까? 이 공무원 될 리도 없지. 있는 애들은. 자, 여기 보자. 그래서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과외 선생들은 있겠죠,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대학 간 애들은 이제 뭐 쪽지게가 그런 거 하지만은 공무원 같은 준비하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민첩하냐. 그러니까 없는 다수의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욕을 먹는 게 바로 뭐다? 신공공관리론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민주성, 없는 다수를 생각하는 거버넌스가 바로 뭐다? 신공공 서비스론이에요. 그래서 공공 거버넌스, 민주 거버넌스란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 이론 자체는 대한할투 형제가 만들어내요. 전통적 행정이나 신공공관리는 모두 비판하고 신공공 서비스론을 대안으로 제시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형태를 보겠는데 여러분 한 장을 넘겨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156페이지 하단에 대한할투가 파악한 7가지의 교훈이란 말이 나와. 7가지의 교훈 쭉 나왔잖아. 그래서 이걸 좀 꼭 머릿속에 암기해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걸 제가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암기하는 기법까지 얘기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적어놓았지. 공책, 시민, 봉사전. 공익, 책임, 방향 잡는 정보는 신공공관리로 하냐. 그러지 말고 봉사는 정보. 그 다음에 신공을 고객 중시하지. 고객이 아닌 시민에 대한 봉사. 자, 아까 신공공관리론 기업가 정신 중시하래. 기업가 정신보다는 시민이 되는 시민 정신. 여러분 시민 정신은 자 우리가 얘기하는 시민 정신이야. 시민 정신은 이타야 이기야. 이타요. 진정한 시민 정신은 가다가도 쓰레기 줍는 사람들. 이게 진정한 시민 정신이에요. 가다가 그 남의 개새끼가 여러분들 오줌을 싸. 그러면 개를 빨리 먹어버리는 것도 시민 정신에 들어가 안 들어가. 자, 좀 이상하다 여러분들. 개가 잘못이야, 주인이 잘못이야? 주인이 잘못이지. 개는 사람이 아니죠. 개가 아무리 똑똑한다 하더라도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인이 그런 식이 없죠. 요새 우리가 좀 가져야 할 정신이 시민 정신. 난 현 정부가 다른 것보다도 시민 정신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를 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시민 정신으로 농담이 아니라 쇠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못 먹고 못 사는 우리들이 또 뭐가 나쁘냐? 악해요 또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살면 서로 도와주고 여러분들 그런 인지상정 옛날엔 게 있었거든. 근데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못 먹고 못 살면서도 악해. 지만 알아. 배려가 없어요. 근데 이게 뭐가 시민정신. 우리 사회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부의 형평주의는 다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가 가져야 할 사고부터 좀 바꿔야 돼. 이기적인 사고 좀 버리고 그냥 우리가 공동체 한 사람으로서 남한테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시민정신이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죠.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업처럼 생산성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 맨 끝에 저는 전략적 사고, 민족 행동을 얘기해. 그럼 요걸 여러분들 그대로 나오거든요. 자, 맨 앞에 공익부터 보자. 자, 여러분들 어디를 보냐? 니은번에 보자. 니은번에 집단적 공동적인 공익 개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행정인. 자, 거기 이제 가로한 영어 나온 거 봐. Public interest is the aim, not the byproduct. 자, 그대로 번역하면 뭐야? Public interest가 공익이야. is the aim. 그 자체가 목적이다. Not the byproduct. 부산물이 아닌 그 자체가 목적이다. 그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그 앞에 해석해 놓은 거 봐. 집단적 공동적인 공익 개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행정인.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진짜 씨발놈들이죠. 이걸 번역이라 해놓고 있으니.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들 책이라는 것은 독자가 읽고 쉽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번역이냐? 어? 선생님도 뭐 행상 뭐 박사 말이 박사지만 이런 거면 쪽팔려 죽겠어요. 이게 서놓고 여러분들 행정학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행정학 공부하려고 안 하려고 그래. 한국말로 적혀 있는데 이게 한국말인지 무슨 다른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파악한 공익은 뭐냐면 여기 보자.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야. 왜 부산물이 아니냐?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로 형성된 게 공익이야. 공유 가치는 담론. 우리가 담론은 뭐야? 대화. 여러 사람들이 하는 대화 토론을 토대로 우리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그 결과로서 만들어진 게 공익이니까 공익은 자체가 목적이 돼야 돼, 부산물이 돼야 돼. 목적이 돼야지. 자, 여러분들 적지 마시고 적지 마. 그 페이지 위에 박스 봐봐. 박스 위 세 번째 공익관. 끝에 공유 가치된 담론의 결과란 말 나왔죠. 그거 얘기한 거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은 이해한 거로 간주할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자. 책임이야. 자, 어디 나오냐? 미음벌에 가로 봐봐. accountability isn't simple. 뭐야? 책임은 단순한 게 아니야. 근데 앞에 물어놨어. 무슨 말인지 알아? 야, 진짜 이걸 번역을 해놓고 있으니 시장에 뭘 더 민감하게 해. 그러니까 그냥 책임은 단순하지 않다. 그만 내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실 보자. 신공공관리론에서 정부의 책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부의 역할을 시장처럼 어떻게 운영하는 거야. 시장처럼 정부를 운영하는 것을 시장 지향적 책임이라 그래. 자, 여러분들 박스 보세요. 박스의 책임 밑에서 네 번째 행정 책임. 그게 신공공관리론에서 몰아놨어요. 그게 시장 지향적 책임이야. 시장처럼 정부를 운영해야 할 책임 이것만 강조한 게 바로 뭐다? 신공공관리론이에요. 근데 신공공서비스론은 야 책임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아까 어카운터빌리티 이게 바로 행정 책임이야. isn't simple. 단순한 게 아니야. 다면성이야. 왜? 행정 책임은 공무원은 법을 준수할 책임도 있어 없어. 지역 공동체 가치를 구현할 책임도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정책 규모에 따라 행동할 책임이 있어 없어. 또 공무원도 전문성을 띤 한 전문 직업 아니야. 그럼 이에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준에 따라서 행동할 책임이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행정 책임은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다면성을 지니고 있다. 이게 책이야. 이해했어요? 요건 다 알지? 요거는 어디 나오냐? 자, 기타 보자 여러분들. 기억번. 키잡기 방향 잡는 정부보다 물어나 봉사하는 정부. 그건 이해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디귿번에 아까 전략적 사고, 민주적 행동 얘기했죠. 예, 생각은 전략적으로, 행동은 민주적으로. 여러분들 전략적이란 말을 얘기할 때는 이게 보자. 어떤 사고를 할 때 한 면만 보고 한 면만 돈만 생각하는 경제인 합리성 그거 갖고 하는 게 아니야. 경우에 따라 여러분들 돈도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경제일 수는 없죠. 여러분들 예산을 좀 아껴 쓸 필요도 있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산을 아껴 쓰려니까 여러분들 바로 뭐냐 사회가 추구하는 없는 사람을 위한 정부 역할은 경제를 안 해. 하죠. 그 없는 사람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생각을 해야 되냐 돼. 다양한 각도로 생각하는 것을 전략적 사고라 그래요. 그걸 보통 전략적 합리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줄 합리성과 행태라는 거 봐. 신공공관리를 얘기할 때는 기술적, 경제적 합리성이란 말이 나와. 경제적 합리성을 얘기할 때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합리성이야. 기술은 여기 보자. 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을 얘기해. 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 그럼 목표는 기술 자체를 얘기할 때는 그럼 민간 기업이 추구하는 기법, 기술을 정부에서 모방하자고 파악하는 것이 신공공관리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 신공공관리에서 파악하는 합리성은 그것만 합리성이야. 기술, 경제적인 합리성. 근데 여기서 파악한 신공공성은 전략적 합리성이죠. 다양한 합리성이야. 뭐 정치, 경제, 뭐 여기도 나왔지만 기술, 아니면 여러분 사회적 합리성, 법적 합리성, 그걸 다 고려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 맞는 게 다양한 합리성을 다 고려하는 게 전략적 합리성. 그게 전략적으로 사고자고 봐 그래. 전략적. 그걸 하고 난 다음에 행동할 때는 어떻게 민주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야. 민주적인 행동. 이거 그 표현이고. 그다음 여기 보자. 아까 요건 이해하죠? 시민, 기업가 정신보다 시민 정신. 그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거기 여러분들, 리을번은 아까 고개는 시민봉사 얘기했고, 그 다음에 비읍번에 생산성보다는 사람을 중시하고, 시업번에 기업가 정신보다 시민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요 7가지 교훈은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됐어요? 자, 그럼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자, 선생님 보세요. 늘 신행정론, 현상학 중시하지 않아. 신행정론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 현상학 중시한다란다. 현상은 나의 마음을 타인의 마음을 넣어보자. 그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나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넣어보는 걸 뭐라 그랬죠? 1번 상호주관성. 몇 번? 상호주관성. 그 기억나지? 그럼 내가 니들 마음에 넣어보기 위해선 내가 궁예가 아니라 그랬잖아. 관심법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럼 뭐가 필요해? 대화, 신행정론, 담론 중시해야 하네. 중시하네. 현상학 적겠습니다. 현상학 못 들어가는 거니까. 자, 신국정 관리론, 담론 중시하잖아. 중시하네. 자, 신공공 서비스론, 담론 중시하잖아. 중시하네. 담론이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하겠지. 그래서 담론을 또 보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어딜 보냐 하면은 차집은 안 나와. 페이지 136 날개 담론 민주주의가 나올 거예요. 담론 민주주의. 담론은 대화, 토론 이런 것들 바로 담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담론에서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쭉 내려가서 여러분들 자 디귿번 보세요. 디귿번. 자, 짐정한 담론이 되기 위한 조건을 몇 가지 형태로 제시해 놓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자 젊어져 나온 게 뭐가 나왔어요? 성실성. 대화할 때는 성실하게 임해야 다녀야 돼. 임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여러분 담론 자체를 할 때 형식적으로 하고 아주 코나품이 있고 문제나 감고 있고 자신의 입장만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건 담론이 아니야. 담론은 여러분들 타인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나의 선호도 변화시켜가는 것이 바로 뭐야? 담론이 여러분들. 성실성. 두 번째 나온 게 뭐가 나왔어요? 상황을 고려하는 의도성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대화를 할 때는 여러분들 어디로 빠지면 안 돼?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되겠죠. 왜 삼천포로 빠지면 안 돼? 왜? 옛날에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다가 통영을 가다가 잘못해서 삼천포를 들어가서 근데 삼천포가 너무 좋은 게야. 그래서 통영을 갈 생각 안 하고 삼천포에 있었다. 그래서 삼천포를 빠지지 말라. 삼천포 사람들이 얘기해서 삼천포가 되게 멋지다고 이게. 선생님이 갔다 왔거든요. 통영이 멋있더라고. 그래서 왜 삼천포를 그때는 삼천포가 좋았나 봐요, 여러분들. 삼천포가 이제 요새는 뭐라 그래? 사천이라 그래, 사천. 사천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올라? 사천 비행장, 사천 공항. 이거. 사천에 또 뭐가 있어요? 공군. 사천 공군. 공군 사관학교 사천에 있어.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공군 사관, 공군 사령부인가? 아마 거기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천에 있는 사람들은 군무원 시험 준비하면 좋아, 안 좋아? 좋은데.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영어가 거기 여러분들 그 지텔프 같은 경우에는 31점만 맞으면 돼. 100점 만점에 31점. 2시간만 하면 30점 나온다. 영어. 진짜 여러분들.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있죠? 그거만 하나만 하면 돼. 그게 힘들면은 가정법. 가정법이 쉬워. 여러분들 분사가 쉬워. 동명사 어느 게 쉬워? 쉬운 거 하나만 해. 하나만 하면 무조건 32점 넘어. 하하, 선생님 거짓말 하신 것 같지? 걔 30점 넘어가지고 군무원 시험 공부하고 있어. 나보고 되게 좋아해. 선생님 못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몰랐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국사도 안 봐. 얼마나 좋아. 한국사는 검정시험 공부해야지. 걔는 행정학 강의 안 들어. 듣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았어, 행정학. 행정학 가면 잘하는 애들이 있어 없어? 기술 그거 안 돼. 탄약. 그러니까 그거 모르지 니들. 걔는 그러면 난 걔 될 거라고 생각 62점. 내가 그래서 너는 무조건 돼야 한다 그랬거든. 그래서 너는 의도 맞으면서 해야 한다고 내가 얘기하고 그러는데. 자, 그건 그런 거고. 여기 보자. 공무원 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자, 그만두자. 뭐 탄약 끄는 거 하면 탄약 폭파하면 맛이 안 가.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그렇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뭐 여러 가지 시설 정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공무원 시험에. 선생님이 좀 얘기하다가 이렇게 옆으로 빠지면 돼한대. 이게 상황을 그런 의도성을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나온 게 능동지. 담론할 때는 어떻게? 능동적으로 참여하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공헌을 얘기할 때는 자, 참여하면서 의견을 개진하는데 엉뚱한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제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뭡니까? 담론이 돼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가시고 담론할 때 참여자의 수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 여러분들 세 가지 형태가 쭉 나올 거야. 적정 담론 나왔고 다수 담론, 그 다음에 수 담론 세 가지 형태로 나왔는데 우리 매니 토크를 얘기할 때는 중구난방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어 없어? 있고 피유 토크, 소수 담론을 얘기할 때는 독백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썸 토크, 적정 담론 자체가 적당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꼭 정리해서 가져갈 것. 알았습니까? 그래서 담론까지 내용 좀 숙지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141페이지 잠깐 펴봐. 자, OX 날개 1번 봐봐. 피터스의 참여 정보 모형. 아까 참개 기억나왔나? 그럼 1번은 5가 돼야 되겠지? 이번에 연성적 정보는 신축적 정보를 얘기해. 김신영 얘기했죠? 신용이 영속성 맞죠, 여러분들? 자, 선생님 보자. 달 내부기재 정보 모형은 구조 개혁 방안이 있다 없다? 이것만 예적으로 없다. 그래서 3번에 달 내부기재 정보 모형은 구조 개혁보다 절차 관리 개혁을 중시한다. 맞죠, 여러분들? 재량권의 확대라고 하는 여러분들 관리 기법을 제시해놓고 있죠. 계속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어디를 보냐.
페이지 157 페이지. 자, OX 퀴즈 1번 나온 거 보자. 신공공 서비스로는 시민적 담론과 공익의 기반을 두고 거기에 충실하게 동합된 행정을 처방하는 모형이다. 이는 정부 실패를 문제로 삼는 공공선택이나 정부 기물의 일반적인 축소, 신공을 반론, 공공거버넌스, 미적거버넌스. 맞죠, 여러분들? 이번에 방향잡기에 주력했던 신공공 관련과 달리 신공공 서비스는 아까 방향 잡는 정부가 아니라 봉사하는 정부, 오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신공공 서비스론에서의 관료들은 시장에만 주의를 기준 안 되고 헌법과 법령, 지역사회의 가치, 이건 여러분들 아까 뭘 얘기해? 이거는 책임의 다면성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가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건 책임의 다면성을 의미하는 게 행정 책임은 단순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 자, 그 밑에 해양경찰 기출문제 좀 풀어보자. 행정의 주요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걸 이렇게 나왔어요. 이번에 신제도론적 접근 방법 중 합리 선택은 정치학이야 경제학이야? 아까 정치학은 역사론 얘기했잖아. 합리 선택이 경제학, 사회학은 사회학적 얘기했잖아. 1번에 X지. 이번에 뉴 거버넌스를 얘기할 때는 정부의 독점적 역할을 중시합니까? 서비스 아까 인지 공동체 형성에서 함께 공급하는 걸 강조하지. 2번도 X가 돼야지. 자, 후기 행태주의는 여러분들 자, 들어보자. 여러분 제가 아까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후기 행태주의가 학문적 공간 이동에서 행정현상에는 신행정론으로 등장했다고 얘기 했어요. 했죠. 그럼 신행정론은 행태를 비판한 이론이야, 행태를 계승한 거야? 비판한 이론이라 그랬지. 그러면 3번에 후기 행태주의는 신행정론이야, 가치 중립적인 과학적 연구를 중시. 이건 뭐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행태론이야. 근데 행태론이 정책학 발전에 기여한 건 전혀 없어요. 전혀 문장이 다 틀린 거예요. 후기 행태주의는 정책학 발전에 기여한 건 맞으나 그 중간 단어가 잘못된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후기 행태주의는 정책학 발전에 기여했다 OX. 그건 O가 되지만 그 중간 편이 잘못된 거예요. 이해했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 신공공 서비스론, 민주적 시민이론, 지역공동체, 시민사회 모형, 조직인본주의, 담론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다. 자, 여러분들 민족인 시민 이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시민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시민 정신을 강조한 거고. 알았습니까? 자, 지역 공동체를 강조한다는 것은 이거 지역 공동체를 강조한 것도 사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는 거예요. 시민사회 모형 자체를 얘기할 때 시민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숙성된 인간으로서 공공을 추구해, 사익을 추구해. 공공을 추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조직인본주의는 조직 자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인본주의고, 뭐 담론, 이 표현은 다 맞는 표현이에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신공공 서비스론까지 다 해가지고 국정관리를 중심으로 한 접근 방법 다 끝났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여러분 정책론 파트를 이제 입문할 거예요. 알았습니까? 좀 쉬었다가 정책론을 입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서브 교재로 제가 수업을 못한 이유가 이 카메라가 지난번에 이쪽 파트가 우리가 촬영이 안 됐대. 그래서 서브 교재로 안 하고 본 교재 갖고 한 건데 서브 교재를 하든 본 교재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냐? 자, 본 교재 잠깐 나와. 서브 교재 봐봐. 서브 교재가 41페이지 하단 봐봐. 36번 나온 거 봐봐. 거기 이제 둘 다 공통점 나온 거 보시면은 둘 다 정부 실패 인식하고 역할의 변화에서 가로 한 봐봐. 스티어링하고 로잉에서 뭐가 돼 있어? 스티어링은 방향 잡는 정부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자, 방향 잡는 정부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림이 방향 잡기 화살표 나왔는데 화살표가 스티어링으로 들어가야 돼. 잘못 나왔어. 꼭 로잉에 들어간 느낌 들잖아. 알았죠? 선생님이 이거 잘못 만들어서 그래. 그래서 워낙은 이제 그 방향 잡기가 스틸링에다 방향 잡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자판 치다 보니까 이게 밀렸어.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신공공 관리론 나온 거 우파적 신자유주의 나왔고. 자, 아까 제가 신보수주의 영국의 대처 얘기했고 신연방주의 레이건 정부 얘기했죠. 차이점 얘기했지. 둘 다 작은 정부지만 이쪽은 정보 기능 축소. 이쪽은 뭐 정보 지출 축소 얘기했죠. 아까 얘기한 거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뒤에 내용들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알았냐?